숙제 풀이하기 앞서서 65번이랑 지금 이 두 문제 먼저 풀이 좀 하고 시작합시다. 아마 대부분 잘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위에 요거 뭐야? 함수와 함수의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뭐부터 시작하자? 연립부터 하자. 그리고 그 만나는 점의 PQ의 X좌표들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 맞지? 그러면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아이고 잘못 썼다.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이 얼마? 2K. 지금 저 문제 265번 문제입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예요? K 플러스 8. 그리고 제공을 한 PQ 선분의 길이 이게 뭐야 얘들아? 알파 베타의 한글로는 차라고 부르는 녀석이다. 맞지? 그래서 누가 봐도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쓰면 됩니다. 다들 이렇게 잘 풀었었나? 지금 풀이를 못 알아보겠다 싶은 사람들이 한 두어 명 있었어가지고.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문제도 비슷해. x제곱과 2x 플러스 k가 같다라고 해서 이 항을 바로 시킬게요. 이 방정식을 만들었고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들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나 맞지?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2예요.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k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요거 제공한 것처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졌다. 맞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절대값이 얼마입니까? 정민씨? 2라고 해서 틀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우리가 12월 달에. 이 루트입니다. 자, 어디가 틀렸는지 알겠는 사람? 이게 그 나머지 세 사람은 맞게 풀어나가고 있었는지 그 이후 풀이를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정민이가 틀린 이유는 딱 하나. 이거 잘 풀었어. 이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착각을 한 거야. 뭘 안 해서? 그림을 안 그려서. 알파와 베타의 차는 이 길이지.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지. 근데 2루트 10이라고 제공을 한 거는 빗변의 길이잖아.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거 보자마자 어떻게 바로 2루트 1을 찾는데요? 그걸 찾아주는 게 바로 기울기다, 얘들아.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이 길이가 1대 2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길이 b가 1대 2대 루트 5가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바로 루트 5배 한 게 이거다. 그럼 루트 5로 나눈 게 이거다라고 해서 내가 이 루트를 바로 암산을 했던 거임. 뭔 말인지 알겠음? 어쨌든 그 다음에는 곱셈공식의 변형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 안 했었던 것 같아서 한 거야. 뭐냐면 뭐 함수 얘기 블라라라 나와 있었고 뭐 이걸 열 방정식이 교점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으니까 연립을 해서든 방정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얘가 2차 라면이라고 하면서 그 2차 얘기 막 설명했었지. 그때 위에다가 여기서도 뭐 함수에 대하여 뭘 물어본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거 비워놨을 거라 아마. 그거 우체원 체로 끝난 것 같아요. 뭐야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면은 근을 구하세요처럼 근의 공식을 쓰든 혹시 심플하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바로 하든 교점의 개수를 질문을 하면은 결국 뭘 물어본 거랑 같으니까 근의 개수를 물어본 거랑 같으니까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된다 였었고 혈내근으로 연결되는 거는 특별한 다른 얘기가 없다 그랬었어. 그냥 교점의 x좌표 중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10이에요. 이 정도 주는 게 다야. 혈내근 쓰라고. 근데 얘는 뭐다? 이거 빨간색이다. 교점 사이에 거리 얘기가 등장을 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랑 관련된 거지. 그때는 내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도 썼고 제곱 더하기 제곱도 썼을 거야. 그 중에 얘랑 관련된 거. 그래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죠. 요거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교점 사이 거리는 당연히 너희들이 근과 계수 관계 썼어야 돼. 그 얘기를 내가 지난 시간에 안 해줬었고 두 번째 요즘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긴 합니다. X축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는 많이 등장하는 데 있잖아. 문제집들이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문제집 또는 내가 시험 대비 때 풀리는 문제집들에는 이걸 담고 있는데 요즘 학교 시험도 그렇고 요거를 잘 안 내요 생각보다.
직선과의 거리. 근데 가끔 나왔다면 그래서 오히려 더 틀려버리죠, 애들이. 그림 안 그리고 자꾸 이것만 써가지고. 요걸 2루트 10으로 잘못 쓰는 착각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거 하나 얘기하고 오늘 풀이 시작합시다. 303번으로 갈게요. 정리할 거 있으면 이거 정리 잘 해도 이거 아마 너희들이 마플 시너지 막 이런 거 들어가도 뭐 아마 못 만날 거야. 요즘 문제집들이 다 삭제시켰어, 이 문제들을. 나도 모르겠어, 이유는. 많이 없어졌어. 이걸 담고 있는 문제집 자체가. 그래서 한번 옛날 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303번 시작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하나 하고 가자. 오늘은 수업 내용 자체는 모르겠다. 뭐 학기 따라 달라. 이게 교육과정에 있는 것만 하냐, 교육과정에 없어진 녀석도 강조를 하냐, 심화 내용까지 넘어가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오늘 수업량이 많이 달라지거든. 근데 진짜 기본만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30분은 끝나.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요 얘기 좀 하고 시작할게요. 뭐냐면 너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정민이도 이거 한 번은 정리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잘 들어봐. 특정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식. 이거 우리 했니 안 했니? 아이, 이거 써준 적 있니 없니? 녹색이었을 수도 있어. 보통 초록색으로 표현하거든. 써준 적 없지. 우함수 들어본 적 없지. 나한테서. 그지? 없지. 네, 오케이. 자, 갑니다.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 요거 꼭 기억해둬야 될 거. 첫 번째. 우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본 사람 손. 너 손 들어야지, 새끼야. 아, 그래? 알았어. 안 했을 수도 있어. 필요한 것만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 어쨌든 들어본 사람 없어? 아, 진짜 아무도 없어? 기함수, 우함수 들어본 적 없어? 홀함수, 짝함수 들어본 사람 손. 세상에. 무슨 수학, 공통수학 원 뭘 배워왔니? 우리 공수원 맞지? 자, 아무튼 갑니다. 요 내용은 지금 내가 설명할 녀석들이 있잖아. 등장해요. 공통수학 원부터. 근데 이걸 어느 단원에서 꼭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수록하고 있는 거, 정리가 되어 있는 거는 없음. 그래서 나도 공수 1에서도 하고 공수 2에서 또 해주고 대수 들어가면서 사실 좀 강조하는 녀석인데 어쨌든 너희 들어봤잖아. 대수. 아, 우리 아직 삼각함수 안 했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어쨌든 우함수. 우함수가 뭐냐면 기함수랑 같이 설명하자. 이름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자, 이름은 몰라도 돼. 들어는 보겠지만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놈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특징? 얘는 원점에 대한 대칭형 그래프. 얘는 Y축에 대한 대칭형 그래프.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는 거는 없어요. 함수에서는. 자, 대칭 이동, 대칭 이동과 대칭은 구분해야 된다. 대칭 이동은 말 그대로 이동을 시켜서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 거. 대칭입니다는 대칭 이동 후에도 자기 자신과 일치합니다. 일종의 데칼코마니 같은 거, 이차함수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게 대칭이다고. 대칭 이동은 말 그대로 이동시키는 새로운 함수 구하는 거고. 어쨌든 Y축 대칭은 뭐다?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대칭 이동 후에도 자기 자신과 일치합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 자, 어쨌든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이 있다. 원점 대칭은 어떤 함수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알았죠? 그래서 X축 대칭은 없는 게 여기에 그래프가 있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함수 아니잖아. 혹시 배운 사람들은. 어쨌든 이거는 함수가 아닌 범위에 속하거든. 지금 어차피 공수원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서 이건 없음이라고만 기억해 놓고. 어쨌든 자, 간다. 기억을 해야지. 내가 이제 가끔씩 우함수란 명칭 쓸 거니까 외우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워도 돼요. 우와.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어쩌라고. 우함수라는 명칭은 보기에서 안 나와. 선생님들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특징과 밑에 내가 쓰고 있는 식,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fx에 대하여라고 했을 때 그 식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냐? 이거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 식이 성립한다. 이게 뭐야? 양수 x일 때와 y축을 기준으로 양수 x일 때와 음수 x일 때 y좌표가 똑같아요. 언제?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이 얘기야. 뭔지 알겠지? 그럼 밑에 거는 뭐겠어?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는
요건 거 아니야. X좌표가 똑같은 크기 양수 X와 음수 X만큼 갔을 때 Y좌표가 어떻다? 부호가 반대예요. 여기 X축 보이냐? 가상 X축. 부호가 반대예요. 언제? 모든 X들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음? 그래서 이거는 뭐다? X를 넣었을 때 Y좌표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Y좌표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입니다. 라고 해서 fx에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이게 기함수에 대한 표현. 우함수, 기함수라는 명칭보다는 원점 대칭 그리고 Y축 대칭이라는 그 특징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알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대칭 함수를 나타내는 거. 대표적으로 이차함수잖아. 자, 간다잉. 식을 먼저 보여줄게, 이번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얘들아? 역시 Y좌표가 똑같대. 언제? A를 기준으로 왼쪽 X만큼. A를 기준으로 오른쪽 X만큼. 그때 Y좌표가 똑같습니다. 모든 X를 넣더라도 항상. 뭐야? X는 A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꼴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거 지금 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이렇게만 보여줄까? 노. 그게 아닌 게 문제죠. 두 번째. 뭐 있다? 예시처럼 간다. 2-x.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2 플러스 x면 뭐야? 누구 대칭? x는 2라는 직선의 대칭. 그런데 얘가 2가 아니야. 이거라면 뭘까? 대충 찍어봐. 그렇지. 왜 3이야? 가운데에 3이 있다. 맞아요. 가운데에 3이 있다는 얘기가 뭘까? 자, 얘가 왜 3인지는 너희가 항상 문제를 만날 때 뭔가 비슷한 녀석을 만나면은 이런 행위들을 해봐. 기본에서 출발하세요. F 속에 있는 놈들의 합이 얼마야? 2a잖아. 그러니까 X 좌표가 합이 2a, A를 가운데 두고 있는 두 개의 X 좌표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놈의 절반, A가 정중앙에 있는 거 아니야. A에 대한 대칭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들도 뭐 해본다? 더 해본 거야. 합이 얼마? 6이잖아. 합이 6이라는 거는 3을 중간에 두고 있는, 즉 X는 3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달까? 아니, 그게 아닌 게 또 문제야. 이번에 예시는 아니다. 세 번째.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얘가 뭐였지? 누구에 대한 대칭? 이것도 예시처럼 하자. 다시 갈게. 너무 1도 하면 재미없나? 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읽어야지. X는 2에 대한 대칭. 이게 직선에 대한 대칭이라서 X는 2라고 읽어줘야 직선이다. X는 2에 대한 대칭이지 왜?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래. 그 F 속에 있는 놈들끼리 더해봤더니 뭐 나오잖아? 4. 중점이 2잖아. 그런데 짠! 이제 뭘까? 자, X는 2에 대한. 근데 원점 대칭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원점이 아니지 않을까? X는 2에 이걸 읽어야 돼. 외우려고 하고 짜집으려고 하면 안 돼. 이거 자체를 읽어야 돼.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2를 기준으로 대칭인 X 좌표들에 대하여 F에 넣어서 나오는 Y 좌표들이 어때? 부호가 반대입니다라는 얘기잖아. X는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똑같이 떨어진 X에 대하여 Y 좌표를 넣었더니 부호가 반대다. 뭐야? 여기 뭐 있어? 2 2점이 뭐야? 2점.
2,0 여기 x축이 있어야지. 여기 x는 2가 있고 여기 x축 y는 0이 있어. 이에 대하여 대칭인 x들을 y좌표에 넣었더니 부호가 반대다. 이거 뭐에 대해서 부호가 반대인 거야? x축에 대해서 부호가 반대잖아. 언제? 모든 x 넣더라도 항상. 여기 뭐가 보여? 2,0 보이지 않아? 됐죠? 이거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둬라. 알았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읽어주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이걸 외우세요로 써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알았죠? 말 겁나 많네, 오늘. 한 문제도 풀이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쓰자. 원래 네 번째 밑에 쓰는 건데 자리가 없어서 원래 이거 심화 2개 같이 안 하거든. 여기다 바로 쓰는 건데. 우리는 잘하니까 심화 내용 했어요. 2개. 주기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기함수가 뭘까? 반복된다는 얘기야. 자, 주기의 정확한 뜻은 뭐 대수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했지. 했지. 자, 미안. 주기함수라는 거는 어떤 특정 주기를 가지고 주기마다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됩니다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반복되는 함수야. 알았죠? 뭐야? 자, 이게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뭐야? x를 넣었을 때와 x보다 a만큼 오른쪽에 있는 x를 넣었을 때 y좌표가 서로 뭐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언제? 모든 실수 x마다 항상. 그래서 여기에 x가 있으면은 그때 y좌표가 여기서도 똑같아지는 거야. 여기에 x가 있으면은 y좌표 여기 있을 때 여기도 똑같은 거야. 여기에 x좌표가 x가 있을 때 그거의 간격 a만큼 똑같이 이동을 시켜주면 여기 y좌표도 역시 똑같은 값 나오는 거야. 그 그래프야. 뭐? 반복되고 있구나. A라는 간격을 두고 있는 X좌표들마다 항상 Y좌표는 일치합니다. 똑같은 그래프를 반복시켜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알았음? 오케이. 즉, 주기가 얼마다? A다. 주기의 뜻이 뭐거든? 반복되는 단위. A마다 반복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더 설명을 할게. 항상 이렇게 줄까? 그게 아닌 게 문제인 거 하나. 두 번째, 대수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자, 간다. 뭐냐면, 일단 이것도 예시처럼 할게요. 얘들아.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달라. 왜? F 안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봤더니 6이었. 어떤 상수가 나왔는데, 더해보니까 X가 살아있어. 좀 달라. 자,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위에서 힌트 찾아서 맞춰봐. 이것도 역시 읽어주세요를 요구하는 거다. 나도 그렇고 문제집도 그렇고. 뭔지 알겠어? 주기가 맞아요. 어떻게 했어? 얘네들 더해보라고 한 게 힌트야. 대표적인 식에서 둘이 뭐 해봤더니 뺐는데 차가 A가 나오네. 그걸 주기로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빼보는 거지. 차라는 건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뒤에서 빼 얼마야? 4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4마다 반복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됐나? 알았죠? 그 다음 하나 더. 주기의 정확한 뜻이 뭘까? 자, 한번 생각해봐. 아무 생각이 없었지. 여기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자,
여기에 값을 라고 줬을 때 얼마마다 반복되니? 1마다 반복됩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습니다. 2마다 반복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왜? 요만큼의 그림이 반복되고 있다. 맞잖아. 그 다음에도 또 맞잖아. 그러면 질문 3마다 반복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때 주기가 1입니다. 주기가 2입니다. 주기가 3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은 마다 반복된다는 말과 주기의 차이를 알겠는가? 마다 반복된다는 진짜 반복되는 단위마다 다 뭐마다 반복된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주기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반복되는 단위를 찾았을 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만 다 주기라고 부른다. 요거는 대수 때 꼭 필요하니까 나중에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이거는 틀린 해석이고 이게 맞는 해석이야. 이건 틀린 해석. 왜? A마다 반복된다는 말이지 실제 주기는 2분의 1일 수도 있잖아. 오케이? 알았죠? 물론 주기가 A입니다라고 준 문제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이게 맞겠지만 거꾸로 이 식을 주고 나서 읽으세요 할 때 주기가 A입니다라고 읽으면 안 되는 과목은 딱 하나 대수. 그 외 나머지 과목에서는 주기가 A라고 읽어도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 왜? 주기를 물어보진 않고 그 반복되는 특징만을 살릴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끝. 자, 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대수를 배우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게 틀린 해석이라고 강조를 할 거다. 지금은 그냥 들어만 놔. 알았지? 끝. 이제 303번 첫 문제 풀어봅시다. 와우. 미쳤어요. 30분이 지났어요. 간다! fx가 무슨 얘기야? 가. fx가 뭐다? 여보세요? fx가 뭐다? 도프다? 예, 누구에 대한? 그렇지. 에 대칭입니다. 시은아, 얘 무슨 표현이야? gx는 뭐 어디서 남서다? 그렇지. x는 이에 대한 대칭. 즉, 뭘 준 거야? 이참수, 이참수니까. 대칭 축 준 거지. 그럼 fx 거의 끝났잖아. 뭐 어디까지 왔어? x제곱 플러스 2x로 시작하세요. gx는요? x제곱 마이너스 4x로 시작하세요. 를 준 거죠. 알았지? 그런데 이제 나의 선모아래 fx는 0은 중근을 가진대. 어머, 보자마자 1 할 수 있겠냐? 두 번째, gx는 0은 서로 다른 누실근을 가지세요. 그럼 뭐야? k가 필요하네. 어쩔 수 없네.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4번의 D 판별식이 4-K 뭐 하세요? 0보다? 정민아? 0보다 네? 0보다? 집중 안 하고 있었다 이 자식이. 그렇지. 왜 크에서 딜레이가 걸리지? 맞아. 이겁니다. 알았죠? 그럼 K가 범위가 나온 상태에서 뭐 하래? 다시 한번 방정식을 푸세요인데 어차피 1차 방정식이니까. 알았죠? 해결할 수 있겠지. K의 범위로 알파 범위를 완성하시오. 끝. 패스. 정리할 거 있으면 싹 다 정리해 주세요. 요거 반드시 좀 써둬야 될 거다. 알았죠? 가보자. 2참수와 1참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점들이 있어요. 그때 선분의 A, B. 이거 내가 한 거랑 약간 비슷하네. 최소 값을 구하시오인 거랑 아까는 내가 이게 2루트 10이라고 주어진 거랑 같은 문제 아님? 가자.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는 2x 마이너스 1. 왜?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니까. 이 양을 하자. 바로 암산한다. a 플러스 1x 마이너스 2는 0이 됐겠지. 여기가 돼서 그때
이 만나는 점의 X좌표들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뭐가 주어진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만들어진 거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아니지만 일단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가 결정을 한다까지는 기억해야지. 뭐 해봐야 돼? 네,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지. 원래는 이 참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에 대하여 이 길이가 AB고 요 길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근데 기울기를 살리게 되면은 역시 1대 루트 5베타 맞지.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녀석은 뭐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몇 배? 이거 어디다 붙여야 되냐? 뒤에 붙일까? 루트 5배. 이 녀석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뭔 말 알?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 최소는 언제 그 크기가 최대 최소라면은 제곱을 해도 최대 최소겠지. 그럼 이 녀석을 구해보자. 그게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지. 얘가 최대 최소인 걸 찾아주면 돼. 뭐야? A에 대한 2차식 이게 아닌데? 아니 헷갈려. 8이지. 그럼 얘도 4구나. 얘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얘의 최대 최소는 뭐임? A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 됐지용? 예. 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 마지막은 뭐다? 그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그게 답이 아니라 루트 5배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제곱인 상태니까 이걸로 돌아와야 되고 루트 씌우고 루트 5배 해야 되고. 알았죠? 끝. 정리. 다 되면 8번 갑시다. 그리고 방정식을 보래요. fx는 k. 자, 방정식은 항상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fx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함수로 그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세 개입니다. 세 교점에서 만났어요. 이 얘기잖아. 그럼 그래프 그리죠. 저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뭐 못 그리면 환자죠? 일단은 마이너스 2와 간격 좀 지켜야 되나? 얘가 1이고 3이 좀 더 가까운 거지. 자, 1보다 오른쪽에서는 1과 3에서 만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1보다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2와 1에서 x축과 만나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를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네? 그 y는 k라는 상수함수는 어디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놓으면 3개잖아. 드르르 엄청 실패했는데. 그래서 뭐보다 요 이참수의 꼭지점과 요 이참수의 꼭지점을 비교했을 때 얘보다는 위에 얘보다는 아래에 k가 놓이면 되겠네. 요때 값과 요때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뭔 말 알? 끝! 요게 답이겠네. 이참수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딱히 뭐 풀진 않을게요. 알았죠? 그래서 뭐야? 이거 질문인 사람들 솔직히 말해봐. 아무도 그래프 안 그렸을걸? 그래서 이걸 식으로 뭔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온 거거든. 알았지요? 그래프랑 친해지세요. 그 다음 311번. 시간이 왜 이래? 이거 잘해야지. 나중에 너네 장사할 거 아니야? 회사 갔다가 퇴사할 때쯤 되면 장사할 거 아니야, 다? 그 얼마를 잡아야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지는 계산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실생활과 제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 이거. 그죠? 원가를 따져서. 무조건 원가보다 막 마진 높여가지고 국밥을 한 그릇에 25,000원 팔면 팔리겠냐고. 그지? 원가가 3,000원인데 3,500원 판다고 돈이 잘 벌리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 적정선이 있을 거야. 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간다. 둘레의 길이가 340m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을 만들고요. 만약에 그 넓이가 A라고 한다면 1인당 공원의 입장료를 10분의 A1으로 정한대요. 뭐 이래? 그 공원의 입장료가 1인당 1,000원이라면, 만약에 1,000원이라면 그때 방문객의 수는 100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뭔 소리야? 1,000원당 100명이란 건가? 몰라. 아무튼 그때 공원의 입장료를 2원 올릴 때마다, 그 밑에 나오네. 2원 올릴 때마다 방문객의 수는 1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 2원이 오른다고 1명이 안 오면 그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좀 많이 이상해요. 아무튼 공원의 하루 입장료 수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길이가 얼마, 세로의 길이가 얼마인가. 자, 일단 가보자. 직사각형 모양의 둘레가 340. 그러면 얘랑 얘만 더하면 얼마란 얘기야? 170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를 x로 잡으면 얘는 얼마? 170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얘기고, 그때 이 넓이는 얼마임? 둘이 곱한 거지. 이게 넓이다, 맞지? 이게 a. 그러면 입장료는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x 곱하기 170 마이너스 x 원인 거임. 맞나요? 뭐요? 10분의. 맞나요? 맞겠죠? 그런데 일단은 수익을 구하는 방식이 뭐였어? 일단 1,000원이면 몇 명? 100명이었지. 근데 만약에 2원을 올리면 1명이 감소된대. 만약에 2원씩 A번 올리면 1명씩 A번 감소하게 되겠지. 그지? 그때 이제 너네는 얘랑 얘의 관계식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얘를 어떻게든 잘 녹여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음? 그러면 수익이 되는 거잖아. 즉 A와 X의 관계식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얘까지 한 문자로 바꿔주세요. 그렇지? 알았음? 얘가 뭐랑 같다? 1000 플러스 A. 2A. A와 X의 관계식 찾았지. 그럼 A를 뭐로 표현을 해야 될지가 더 쉽지. A는 뭐임? (20분의) x 170-x 넘어가서 마이너스 1000이었는데 지금 2로 나눈 거라서 500만. 이게 A잖아. 얘를 때려 넣고 때려 넣어주면 될 겁니다. 물론 여기는 진짜 넣겠다라는 말보다는 얘는 그냥 이게 들어오겠지. 입장료니까. 그죠? 얘만 이제 x로 써주면 되겠네. 그럼 뭐야? x에 대한 몇 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로 바뀌는 거지. 알았냐? 알았냐? 으악! 됐지요? 네, 끝.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네.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풀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2차 방정식이야 공식이 여러 개가 있지. 고차 방정식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풀이. 뭐예요? 도훈 씨? 뭐 하시면 돼요? 응? 뭔 소리야? 인수분해죠. 그중 하나가 조리제법인 거지. 자, 어떤 고차식이 있었어. 인수분해를 했어. 1차식이 3개가 나왔다.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다 근으로 쳐주면 된다. 맞지?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다. 1차와 2차 걸로 0이 됐다. 얘가 0이 되는 거랑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고,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이나 판별식, 근각의 관계 등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끝. 그래서 결국에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 뭐야? 인수분해지. 인수분해를 해준 뒤에 이런 형태로 될 거니까. 그래서 이번 단어는 그냥 사실 뭐다?
인수분해 복습 단원. 그러면서 내가 인수분해에서 했던 얘기. 그 인수분해에서 나왔던 모든 유형들을 전부 다 그 인수분해 하시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두 개 정도는 인수분해로 물어보고 두 개 정도는 결국 고쳐서 물어본다고 했었던 그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1번 근을 구하시오.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하면 되지. 313번에 2번 근을 구하시오. 뭐 하면 돼? 또 인수분해 하면 되지. 그 인수분해 하는 방법 중에 뭘 쓸래? 예를 들어서 특정 인수를 좀 묶어봤더니 공통인수가 보인다거나 마치 앞에 세 개 뒤에 하나를 따로 봤더니 앞에 거랑 뒤에 게 뭐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 완전 제곱식으로 들어간다거나 완전 제곱식이래.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그 합착고를 쓴다거나 등등등의 인수분해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지금 그런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뭐 하면 되겠어요? 조립제법. 그러기 위해서 뭐 해요? 누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는지. x에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지. 0 되네. 그럼 뭐 하는 거야? 1로 조립제법 하는 거죠.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 식으로 열심히 물어봅니다. 뭐 하래요? 316번. 또 근을 구하래. 근데 이번에 생김새가 어때? x제곱 마이너스 3x가 반복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를 뭐 하기? 치환해버리기. 물론 이 정도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만 바라보면 되니까 굳이 t로 치환 안 해도 되겠지. 그냥 2와 3으로 인수분해가 되네. 아하, 그래서 뭐다? x제곱 마이너스 3x랑 2를 x제곱 마이너스 3x랑 3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는영으로 가면 끝나는 문제야. 그럼 요거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고 요거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아주면 되고 그렇게 근 4개를 다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는 인수분해 되네. 끝.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지? 괄호 플러스 K꼴. 이거 뭐야? 공통부분 치환형. 그러면서 뭐해? 적당하게 두 개씩 먼저 묶어봤더니 공통부분이 x제곱 플러스 5x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공통부분 치환형 문제. 그리고 공통부분 중에 여기 내가 유형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또 뭐 있어?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죠. 여긴 따로 해놨나 보다. 이런 거 유형 57번 같은 거 보기차식.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기억나니? 누가 봐도 얘처럼 x제곱을 t로 해봤더니 t제곱에 플러스 3t-4가 0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는 문제. 그래서 t-1t 플러스 4인데 t를 x제곱으로 바꿔줬더니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4가 나오면서 근을 구하라고 했지 실근을 구하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x는 뿔마 1에다가 x는 뿔마 루트 2i 같은 것까지 찾아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게 x제곱을 t로 채널한다고 해서 모든 거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x 사승과 상수항 9를 가만히 둔 채로 2차의 개수를 적절하게 조절을 할 건데 그 뒤의 결과가 뭐가 되도록? 제곱 빼기 제곱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플러스 6이 필요한 거지. 플러스 6인지 마이너스 6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뒤에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앞에 게보다 x제곱 플러스 3의 완전제곱식 뒤에 거는 x라는 놈 자체에 대한 완전제곱식. 그래서 얘 인수분해 끝났다 맞지? 뭐야? x제곱 플러스 3과 x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식으로 인수분해 하면 되고 그걸 이제 뭐 해줘? 전부 다 는영을 붙여 버리게 되면은 방정식과 방정식으로 따로따로 뭐 근을 구하시오니까 근의 공식 사용하면 되겠지. 혹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안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요? 뭐야?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이용한 고차 방정식. 그 안 나온 게 뭐 있어? 문자 여러 개는 우리가 다루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연립 방정식. 그래서 이게 다야. 대신에 하나 더 있지. 뭐? 이거. 뭐라고도 부른다? 아이 숨차. 상반 방정식. 뭐 하는 거야 이거? 지우라. 기억나니? 계수가 대칭이야. 그렇지. 가운데 있는 항 x제곱으로 모든 항을 묶어버리게 되면 x제곱 얘 먼저 쓸게. x제곱분의 1. 얘랑 얘는 3으로 묶을까? x 더하기 x분의 1. 그럼 마지막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6. 는요? 그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아직 멀었구나.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식에서 2 뺀 거.
그 빼기 2는 어디로 갔어? 얘랑 합치는 거지. 그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글씨가 점점 날아가는데 6, 3, 막 되죠. 그래서 뭐다? x 더하기 x분의 1과 3을 뺀 거, x 더하기 x분의 1과 6을 더한 거, 거기 앞에 x가 제곱으로 두 개가 곱해져 있다. 하나는 여기 분배, 하나는 여기 분배. 그러면은 각각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뒤에 건 x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0 되는 방정식, 얘가 0 되는 방정식 똑똑 찾아주면 끝나겠지.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여기까지. 어때? 끝이야. 그러고 나면 풀이는 끝난 거야. 이제 뭐 교육과정과 관련 없는 놈 하나랑 근각에서 관계 그리고 오메가 하면 끝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원래 이제 너희들이 처음 배우는 반이라면은 뭐 자세히 이것도 한번 풀어볼래? 저것도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하는데 이제 너희들 정도 되면 그냥 인수분해 기억나니 정도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뭐 허근, 실근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요 유형 59번부터는 중요한데 숙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수업 중에는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어디로 넘어가냐면 고차 방정식에 대한 근거와 계수의 관계. 근데 너네 내가 2차 방정식 때 정리 한번 했지. 그치? 물어볼 거야. ax 3승 bx 제곱 cx d 는 0의 세 근이 알파, 베타와 감마입니다. 물어보는 대상이 뭐예요? 그 알파, 베타, 감마를 하나씩 더한 거라. 두 개씩 곱한 거, 그걸 더한 거라. 세 개 다 곱한 거죠. 정민아, 얘 뭐죠? 그렇지. 도훈아, 그 밑에 거 뭐죠? 그렇지. 시은아, 그 밑에 거 뭐죠? 그렇지.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아니지. 4차 방정식으로 가볼까? 이것도 알고 있으면 도움된다 그랬었지. 숨차. 4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이 델타 쓸 줄 아냐 너네? 델타 이거 8이랑 비슷하게 쓰면 된다. 대신에 여기가 좀 삐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끊어버리면 됨. 알았죠? 델타 쓰는 방법이 친절하구만. 알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 뚫고 지나가지 말고 헷갈려. 원래는 여기도 삐쪽하고 여기서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걸 알고 있어. 원래는. 괜찮잖아. 몰라? 나도 정확한 생각이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근이 4개니까 4개를 뭐로 물어보겠지. 하나씩 다 더한 거. 두 번째 2개씩 2개씩 곱한 게 너무 많아서 보통 나는 뭐 뒤에 줄이죠. 이번에 뭐야? 3개씩 이거는 4개밖에 없기는 한데 너무 길어져서 다. 이것도 후략. 마지막 4개 곱한 거. 지우라. 이게 뭐예요? 그렇지. 정민아, 얘 뭐예요? 도훈아, 얘는 뭐예요? 땡큐. 시은아, 얘 뭐예요? 그렇지. 끝. 개 쉽다, 그죠? 부호는 반대 그대로. 요거는 근데 사실상 그냥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거. 그래서 좀 약간 생각 없이 그 숙제래. 문제 만드시는 쌤들 있잖아. 저 뭐야? 그냥 4차 방정 갖다 주면서 그냥 4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거. 그럴 때 그냥 도움되는 거. 7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순간 못 쓰는 거. 7근이 뭔지 허근이 뭔지 구해야 되니까. 그지? 그때는 그냥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자, 근데 얘는 교육과정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데 얘를 이용한 문제를 1분 내시죠. 일종의 오메가도 어떻게 보면 이런 녀석이랑 약간 연관성이 없지는 않지. 자, 어쨌든 간다. 그래서 요걸로 가볼 거야. 재밌어 보인다, 그지? 공로재미네, 진짜. 뭐 해볼까? 두 문제 풀어보자. 이번에는 너희들이 풀자. 뭐 풀고 싶게 생겼어, 얘들아? 330번에 1, 2, 3번 중에 하나 고르자. 오케이, 2번 가보자. 자, 그 다음에 333번에서 이걸로 할까? 334번으로 가자. 요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이기
자, 330번에 2번. 3차 방정식이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구하는 거 언제 나왔어?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이미 만났어. 뭐예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있다면 그 녀석을 제곱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등호로 연결해도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곱셈공식의 변형은 나는 웬만하면 뭐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니까 그냥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걸 제곱한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두 배다가 얘네 곱한 거, 두 배다가 얘네 곱한 거, 두 배다가 얘네 곱한 게 추가적으로 나올 테니 그 녀석 빼자. 근데 이거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제곱, 알파 제곱, 베타, 감마. 즉 뭐다? 이에 알파, 베타, 감마로 묶어주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따로 있겠다. 그게 얘다. 뭐야? 등호라고 해놓고 왜 나 뭐하냐? 몰라, 등호로 했네. 등호가 아니라 만들어 제곱해볼까라고 한다고 해놓고 변형을 써버렸네. 아무튼 이거다, 그지? 끝났네? 뭐예요? 반대 그대로. 부호 얘기였어요. 뭐예요? 반대 그대로. 반대. 얘 뭐예요? 반대. 나 누구랑 얘기해요? 16 더하기 얼마? 70이야? 답은 88? 됐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334번 가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거기 들어보아라. 얘들아, 켤레근이라고 하는 유형 자체가 어디서 등장함? 근각계제곱이죠. 결국 켤레인 근 자체가 뭐야? 둘이 더하면 실수, 둘이 더 곱해도 실수. 그걸로 넘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걸 켤레로 부르잖아. 물론 허수범에서 했던 얘기다. 그래서 이거 뭐다? 누가 봐도 근각계제곱의 문제야. 자, 그런데 한근이 허근이 등장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시은아? 그렇지. 계수가 실수지 먼저. 3차도 똑같다. 1A, 7B, 실수 AB. 오케이. 그럼 뭐야? 실수. 모든 계수가 실수니까 뭐 쓸 수 있다? 다른 한근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근에 대한 정보가 등장했으니 뭐 해야 돼? 2차 방정식을 만들어 가는 거야. 자, 나는 이렇게 풉니다. 절대로 켤레그 문제에서 이거 쓰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둘이 구했고 여기서 이게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 근을 알파라고 해야지. 그때 요 놈이 주어져 있지. 1차의 개수는 뭐다? 두 개 곱한 거잖아. 그래서 요들이 곱해보고 여기 알파 써고 세 번째 근 알파. 요들이 곱해본 거, 요들이 곱해본 거, 요들이 곱해본 걸 다 더해야지 는 뭐 7이에요. 는 마이너스 7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오래 걸려 오히려. 그래서 세 번째 근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두 개의 켤레근이 등장을 했으면은 2차 방정식 만드세요. 그리고 곱하면 얼마야? 1 플러스 4니까 5다, 그렇지? 그러니까 방정식 만들어.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 쓰면 되지. 대신에 뭐 해주면 돼? 거기다가 인수 하나를 더 곱함으로써 얘가 만들어진 건데 최고차계수 1이니까 얘는 x겠지. 1차의 계수가 7이니까 1차를 만드는 방법은 2둘이 곱한 거랑 2둘이 곱한 겁니다. 2둘이 곱한 게 5니까 여기는 뭐 플러스 2가 되도록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겠네. 그럼 전개하면 a 나오고 b 나오는 거잖아. 알았죠? 이게 더 빠릅니다, 차라리. 괜히 3차 방정식의 근각계산계 살려가지고 풀려고 하다가 더 오래 걸린다. 알았지? 알았죠? 다음. 그건 뭐야? 오메가 남은 거 아니냐, 이제? 어디 갔어, 리모컨? 맞네, 오메가네. 자, 갑니다. 전에 내가 그 얘기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을란가 모르겠는데, 나는 특히나 좀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더더욱 많이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편입니다. 뭐 모든 공식을 안 외우면 안 되겠지만 좀 줄이는 편이라 그랬지.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요 유형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친구. 자, 요 녀석은요 내가 지금 쫙 설명을 할 건데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왜요? 너희들도 만들어 보라고. 문제를 풀 때마다 만드세요 그냥. 그래봐야 학교 시험에 한 문제야. 이게 막 5문제, 6문제 나오면 그때야 외우는 게 도움 되겠지. 알겠지? 그리고 1학년 때 이후로 거의 안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 외워봐야 일회용이다. 외우지 말고. 두 번째, 외워봐야 부호 하나 때문에 너희들 실수 많이 하거든. 간다. 보통 x3승은 1입니다에 대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불러주면서 시작을 하죠. 여기는요,
오메가 3, x 3승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둘 다 쓰기는 오메가지만 얘는 짝퉁 오메가, 얘는 찐퉁 오메가. 첫 번째 공식 바로 나왔다. 뭐야? 근이 등장을 했네. 뭐 하자? 대입하자. 벌써 부호가 반대가 됐죠? 두 번째 갑니다. 뭐 한다? 넘어가주면은 x 3승 마이너스 1은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 중에서 한 허근을 오메가로 부르잖아. 얘는 뭐야? 넘어가면 x 3승 플러스 1.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된다. 이 녀석의 역시 한 허근을 오메가로 부른다. 됐지요? 그럼 그 허근은 어디서 등장하는 거임? 당연히 얘가 0인 거지. 얘는 마이너스 1일 거냐. 얘도 여기서 등장한 거지. 여기서 나온 근은 1일 거냐. 실근이지. 그럼 뭐야? 두 번째 근이 나오는 거지. 두 번째 근이래. 두 번째 식이. 대입합니다. 왜? 한 근이 등장했습니다. 얘는요. 벌써부터 1창의 부호 100% 너네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 시작. 그럼 잠깐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알았지? 외우려고 객기를 부리다가 계산 실수해온 애들 진짜 많이 봤다.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 실수라는 애들, 거가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았지? 우리 반은 그래도 상위권 반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 너희들의 가장 큰 적은 뭐다? 고난도 문제 맞겠지. 근데 더 큰 적은 실수다, 실수. 실수 하나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등급 나올 거야, 너네는 아마. 1등급권, 2등급권일 거라서. 너무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나? 너네 5등급이야, 이럴까? 농담이야. 1등급 나올 겁니다. 알죠? 3까지 안 떨어질 거다, 아마. 웬만하면. 모르지. 국제고 같은 학교들 또.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자, 간다. 농담이고요. 3등급 받을 법한 애들을 보면 대충 티가 나. 내가 열심히 알려줘도 이렇게 열심히 안 써. 필기 좀 해라! 하면 그때 그죠. 다음날 물어보면 또 몰라. 자, 어제는 간다. 자, 그 다음에 허근이 등장해서 그럼 뭐 해야 된다? 허근이 등장해서 뭐 하자? 계수 확인하자. 계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수가 1, 1, 1, 1, 1 다 실수네. 다른 거는 오메가 다. 혈내근이겠지. 자, 그래서 사실은 1번 공식에 이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일부러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3번 공식은 뭐다? 그 두 근을 이용해서 합과 곱구해보기. 이거 보면 바로 마이너스 1이고 1 나오잖아. 여기서도 바로 나오잖아. 뭐 먼저 쓰냐? 합과 곱 나오잖아. 그때 벌써 부호가 하나는 반대고 하나는 똑같죠. 헷갈린다. 100%. 알았지? 자, 그 다음에 4번, 5번 공식 만들어 갈 건데 4번, 5번 공식은 이제 위에 있는 걸 보고 만든다라는 느낌보다는 여기 내가 구한 공식을 또 변형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3번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 1번으로 5번 만들고 2번으로 4번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번호까지 다 기억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기억력 순서 지키는 게 제일 좋기는 해. 어쨌든 뭐 한다? 오메가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가보자. 오메가로 나눠보자.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오메가. 얘는 뭐예요? 1 넘어갈 거야. 얘는 뭐예요? 오메가 분의 1.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역수에 대한 합. 얘는 뭐예요? 오메가.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넘어가서 플러스 1. 얘는 오메가 분의 1. 오메가와 오메가 역수에 대한 합을 알려주는 게 4번 공식. 용도는 뭐 뻔하겠죠. 오메가의 20승 더하기 오메가 20승 분의 1. 이런 거 물어보는데 쓰겠지. 다음 5번. 5번은 뭐예요? 1번을 나누시면 됩니다. 오메가로. 그럼 좌변은 오메가 제곱이 됐을 거고 우변은 뭐야? 오메가 분의 1이 됐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오메가 제곱이 됐을 거고 우변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됐겠지. 자, 내가 지금 흰색을 썼죠? 이렇게 만들고 끝이 아니다. 이게 5번 공식이 아니라 좌변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를 공식으로 외웁니다. 뭐야? 오메가든 오메가 친구는 똑같이 오메가와 켤레를 곱하면 1이다.
곱하면 1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두 개가 있어. 어떤 두 개의 수든 뭐가 있어. 문자든. 두 놈을 곱했는데 1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야? 역수관계 있다지. 그렇지.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가 역수관계인 거야. 그 오메가 역수네? 오메가 켤레인 거지. 오메가 역수 나왔네? 오메가 켤레인 거지. 앞에 마이너스 붙인 채로.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예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예요. 요게 5번 공식이라고 보면 돼. 끝. 여기까지. 됐나? 끝이에요. 문제 풀면 마칩니다. 자, 몇 문제 풀어볼까, 정민아? 진짜. 한 3개만 풀자. 너무 쉬워, 근데. 3, 3, 7. 1, 2번 다 푸세요. 한 문제입니다. 이거 두 개 다 하자. 3, 3, 8, 3, 3, 9. 야, 오늘 숙제 너무 적은데? 오늘 진도 여기까지거든? 그 다음에 연립이잖아. 3, 3, 9. 자, 오메가 문제들 사실 뻔하죠? 딱 한 3개, 4개 정도. 제일 대표적인 게 저거 1번이지. 뭐예요? 차수 높은 거. 차수 높은 거 뭐예요? 1번 공식으로 차수 떨어뜨리기. 근데 이게 너네가 좀 참고해야 될 게, 자, 예를 들어서 336번에서 요 상태에서 이걸 물어본다. 오메가 10승이 뭐야? 간단히 고치면. 그러니까 뭔데? 오메가의 몇 승? 1승이나 똑같잖아. 뭐 해? 어떻게 해? 이거를 뭐로 나눠?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 그래서 오메가 1승입니다 하고 끝내지. 근데 여기서는 999야. 이것도 3으로 나누면 돼? 안 됩니다. 알았죠? 나누는 거가 뭐야? 반복되는 단위로 나누는 거야. 너네 그 i는 4승이 1이 나왔으니까 4개마다 반복될 거고, 그래서 i의 123승 같은 건 얘를 4로 나눴지. 얘는 3으로 나누면 안 되지. 만약에 나누고 싶으면 몇 승? 6승으로 갔었어야지. 그러니까 6으로 나눴었어야지. 만약에 나누고 싶었으면. 또는 아까 정민이가 말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900승이다. 그럼 뭐, 또 3의 배수야. 예를 들어서 123승이다. 이 문제에서 오메가 123승이다. 또 3의 배수잖아. 125승이다. 그럼 뭐 한다?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6으로 나누든가 나머지는 5 혹은 식 변형을 직접 하던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살아있고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잖아. 이게 답에 관여를 한단 말이야. 알았죠? 그런 식으로. 물론 뭐겠어? 120 반복하면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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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빵. 오케이? 지금은 반복성만 물어보는 거겠지만 간단히 고치시오 문제, 차수가 높은 거 떨어뜨리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 바로 밑에 나오네. 무조건 오메가 1승 하면 틀리지. 오메가 4승. 오메가 4승. 오메가 4승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맞나요? 오케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오메가 바의 10승은 오메가 바의 3승을 3승하고 오메가 바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부호 홀수승이가 살아있잖아.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바꿔야지.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통분. 바로 정리할까? 분모는 정계. 끝. 나머지 값은 3번 대입하면 되니까 생각할게요. 알았나요? 어때요? 좀 쉽죠? 용이 아니야? 용이 아니네? 하나 남네? 땡큐. 마지막 하나 남는다, 그지? 땡큐. 이거 뭐였냐, 그래서? 오케이. 1. 땡큐. 끝. 어쨌든 알겠죠? 자, 다음 338번. 얘는 뭐야? 오메가 비슷한 거. 오메가는 아니고. 오메가 비슷한 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비슷한 거. 뭐야? 그래 봐야 풀이는 똑같다. 얘는 뭐야? 3승 빼기 3, 뭐야 이거? 3승 빼기 3승이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거지. 어디? 얘가 0 된다의 한 어근이 오메가인 거지.
됐죠? 그러면 다른 건 오메가 바겠지. 그때 뭐 하란 얘기겠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막 섞여 있네. 뭐 하란 얘기겠어? 두 가지 중 하나겠지 뭐. 또 근각 계승관계일 수도 있고 이거는 아니고 또 대입한 식을 사용해 주세요. 가 아닐까? 그지? 그지? 분모가 뭐야? 마이너스 2오메가. 분자는 그럼 뭐야? 이걸 써야 되나? 야, 분자는 뭐 하지? 아! 그냥 가자. 이게 더 쉽겠다. 자, 일단 여기 분모 바꿨으면 됐죠? 그리고 우리는 오메가만 따로 있는 거 좋아? 싫지?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세트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이니까 합을 왜 구했니, 멍청아? 5분. 4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8. 분자는 대입하면 되잖아. 8. 답은 마이너스 1분. 됐지요? 끝. 끝. 됐음? 마지막. 339번 가보자. 간다. 339번. 자, 뭐야? 뭐 열심히 오메가 거듭제곱 할 건가 봐. 자, 1, 2, 3, 4, 5, 6, 7, 8, 9, 10 넣어보자. 저 정도면 10개를 반복하라는 얘기는 뭘까, 얘들아? 진짜 10번 반복하라는 얘기일까? 아니지. 보통 직접 넣어보기는 한 5번, 6번에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10번까지 갔다는 얘기는 규칙 잡기야. 알겠지? 그걸 뭐 절대적인 수치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많이 풀다 보니 쌓인 그런 거. 반복성은 최대 한 6번 정도 또는 진짜 많으면 8번 정도 안에서 반복성은 나타나거든. 어떻게 보면 얘는 6개마다 반복이잖아. 알겠어요? 그 10개까지 가는 거는 단순히 연산보다는 규칙 찾기. F1을 찾아봅시다. 뭐예요? 이겁니다. 뭔데요? 이거 연습을 해보면 x-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지. 약간 그거랑 유사한 느낌이네. 이게 뭐야? 마이너스 2오메가. 맞죠? 맞죠? 여보세요? 양면에 마이너스 2오메가를 더한 거예요. 얘가 얘잖아. 이건 거지. 알았죠? F2는 뭐예요? 오메가의 4승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오메가 4승 거슬린다. 차수가 너무 높아. 바꾸자. 뭐가 나왔어? 잠깐만. 이거는 이걸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처음에 나왔던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대신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이거잖아. 그지? 그냥 2 오메가 플러스 1이네. 별로 마음에 안 드냐? F3는 뭐예요? 오메가 6승 마이너스 오메가 3승 플러스 1인데 전부 다 111. 그럼 뭐야? 1. F4는 뭐예요? 오메가의 잠깐만 4 넣었잖아. 8승 마이너스 오메가의 4승 플러스 1. 이거 뭐예요? 차수부터 떨어뜨리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어머! 첫 번째 거 그대로 나왔네? 반복.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지? 끝. 그리고 3개를 더해봤더니 어때? 3이네. 그럼 그 다음도 3개 끊으면 3. 그 다음도 3개 끊으면 3. 그럼 F9까지 끊으면 뭐야? 3이 3번. 9. 그럼 F10만 다시 구하면 되는데 F10은 F1이랑 똑같잖아. 알았죠? 예. 끝. 여기까지. 반복성 찾기, 규칙성 찾기.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해와야 되는 건 뭐겠다? 뭐, 요 숙제는 당연한 거고.
인수분해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각각 어떤 유형들에서 어떤 인수분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복습 반드시 하시고요. 이제는 속도가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인수분해가 전보다. 그리고 오메가 공식은 꼭 만드는 거를 연습해 보기. 직접 풀면서 몇 문제 안 되니까. 알았죠? 빠이.